서울의 오늘 아침 반찬으로 시작합니다. 수요일 아침 반찬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논란입니다. 서울시가 얼마 전에 길거리 쓰레기통을 5,000개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얘기 나눌 두 분, 나종희 씨와 김세환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언젠가부터 길거리에 쓰레기통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또 민원이 많이 잇따르니까 쓰레기통을 설치하겠다라는 서울시 계획이 발표가 된 건데요. 두 분은 이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설치하면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김세환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한다라는 네. 입장이시고, 나종희 씨는 어떠세요? 네, 서울시에 쓰레기통이 4,800여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여 개를 더 늘려서 5,000여 개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많아지면 편리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쓰레기통을 늘리는 것만이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반이 엇갈렸어요. 네, 예. 하지만 또 길거리에서 저는 쓰레기통을 찾느라 조금 우왕좌왕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종희 씨의 경우에는 이 쓰레기통 설치에 반대를 하시잖아요. 네네. 이유가 뭘까요? 글쎄, 옛날을 생각해 볼 때 어린이대공원 쓰레기통 많았어요. 가로등처럼 규칙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국립공원인 산에도 18개의 국립공원에도 규칙적으로 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해 볼 때 쓰레기가 더 넘쳐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통을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네. 그러면은 나종희 씨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뭘 네. 먹거나 혹은 뭐 네. 요즘은 또 전단지도 많이 나눠주는 편인데 네, 그런 네. 것들을 보고 난 뒤에는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네, 날씨가 더운 요즘 저는 아이스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잘 마시는데요. 먹다 남은 얼음이나 그 물은 하수구에 버리고요. 그리고 대부분 가방에 넣어서 가져오는데요. 또 길을 가다가 쓰레기통을 만나면 거기에 버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접어서 가방에 넣어놨다가 집에 가져와서 분리수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뭐 쓰레기통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이거든요. 버스 정류장에도 쓰레기통이 있고 또 지하철역마다 분리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쓰레기통이 없어서 제대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네. 나종희 씨가 체감하기에는 아직까지 쓰레기통이 부족하진 않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고요. 김세환 씨는 의견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 지하철을 타려고 이제 입구로 내려가다 보면 지하철마다 다 쓰레기통이 그렇게 많이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좀 역사마다 다른데 지하철 입구에서 일단 전단지 나눠주죠. 또 지하철로 내려가면 상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포장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해요. 네. 커피도 그렇고 뭐 김밥이나 샌드위치나 이런 것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드시고 나서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그 의자나 벤치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역사 밖으로 나와도 사람들이 이제 버리지 않고 나온 사람들도 쓰레기통을 탔다가 보면 놓을 데가 마땅히 없으니까 난간이나 이런 데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큰 그냥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몇 군데 이렇게 나무나 이런 데 걸어 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거를 쓰레기통으로 그냥 생각하고 막 버리다 보니까 이게 그 주변이 당연히 지저분해지는 거죠. 네. 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 집으로 들어올 때 이런 전단지나 쓰레기가 좀 발생하면 방금 나종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가서 분리수거를 해도 되는데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 그런 게 발생이 되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굳이 화장실을 찾아간다거나 하는 이런 불편함을 겪게 되죠. 네, 김세환 씨는 쓰레기통이 부족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쓰레기통이 그 곳곳에 설치가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통에 그 무단 투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쓰레기통을 줄이고 있었던 건데요. 네. 이런 상황,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나종희 씨 얘기해 주시죠.
네, 쓰레기통이 없으면 시민들이 거리에다 무조건 버릴 거라는 가정은 저는 가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통이 없으면 쓰레기를 집으로 되가져가는 선량한 시민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없다고 뭐 쓰레기통이 있다고 거기다 버리고 쓰레기통이 없다고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사람은 그냥 계속 습관처럼 버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없으면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또 많다고 해서 그렇게 편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게 약간의 편리함 뒤에 불편함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 사회적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 또 시민의 의식에 대한 침해 등 이런 어두운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이 쓰레기통 설치를 반대하는 측의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쓰레기통을 설치했더니 오히려 쓰레기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직접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도 이런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없을 때는 괜찮은데 있으니까 오히려 그 주변까지 엉망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김세한 씨? 쓰레기 자체가 더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돼요. 그 쓰레기통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들을 막 사갖고 쓰레기들이 일부러 발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 쓰레기통 주변이 쓰레기통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쓰레기가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 주변이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쓰레기통 주변을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면 쓰레기통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그 입구가 대부분 옆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껌종이나 정말 작은 휴지 같은 것밖에 집어넣을 수가 없고, 좀 커다란 휴지를 좀 넣으려면 이게 입구에 손이 닿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각오하고 넣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대충 던지게 되고 주변에 이렇게 흘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디자인을 새롭게 해가지고 사람들도 편리하게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좀 넣을 때도 좀 창의적으로 재미있게 넣을 수 있는 방법,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고안하면 그렇게 쓰레기통 주변이 지저분해지거나 아니면 또 쓰레기를 일부러 가정생활 쓰레기 같은 거를 많이 넣거나 하는 거는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몇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 나종희 씨도 이 쓰레기통 있는 곳에 쓰레기가 더 많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도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가 많아요. 뭐 수거 시간은 정해져 있고 쓰레기통도 뭐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근데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그렇습니다. 분리수거를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유럽의 경우를 보면 분리수거함이 무척 크거든요. 거의 뭐 조각품처럼 이렇게 큰데요. 뭐 병, 플라스틱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어서 저녁에는 컨테이너가 이렇게 커다란 게 와서 이렇게 실어가는 모습을 저는 봤는데요. 그 주변이 마치 쓰레기 집화장처럼 변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저런 걸 설치한다고 하면 반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식이 중요하겠죠. 네. 아, 그래요. 시민의식에 대한 이제 강조도 하고 계신데, 실제로 2012년도 그 서초구의 경우에는 이 쓰레기통에다가 생활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해서 쓰레기통을 아예 없애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시민의식 결여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나종희 씨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 때문에 정말 선량한 시민들이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가끔 어쩌다가 출근할 때 이상한 까만 봉투를 이렇게 들고 나가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살짝 모퉁이나 어떤 쓰레기통 주변에 이렇게 놓고 가시는 걸 봤는데, 아, 지금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분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요. 우리가 시민의식을 더 키워야 되겠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유한 것 같아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끝까지 추적해서 그분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한다면 과연 계속 그런 행동을 할까요? 유럽의 경우 예로 들면 건널목을 건너는 시민들이 있을 때 차가 절대 지나가지 않아요. 신호등에 상관없이. 그래서 저 시민의식이 더 투철한 분들인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벌금을 굉장히 많이 물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이 쓰는 거거든요. 또 어떤 날에는 그냥 지나가요. 왜 그런가 보면 벌금이 없어요. 그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그 일부 분들이 저지른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전체 시민의 세금으로 쓰레기통을 늘린다거나 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에게 쓰레기를 유발시킨 유발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얼마 전에 그 홍콩에서 네. 어떤 그 광고물을 봤는데요. 네네. 사람 얼굴이 3개가 딱 붙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니까 그 무단투기한 쓰레기에서 DNA를 검출해서 이걸 네. 가지고서 몽타주를 만들어 놓고 현상금을 네. 그거 걸어놨다고 좋은 방법이네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네. 그런 캠페인으로서 네. 했다라고 네네네네. 그 홍콩 당국에서는 밝혔는데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 아닐까 네.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김세한 씨는 이런 무단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시민 의식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뭐 교육도 필요하고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 시민 의식이라는 게 일단 다 없애놓고 너네들이 의식이 높아지면 만들어줄게.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일단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걸 만들어 놓고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왜 여기 있는 것이니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시민 의식만 높이자라고 말씀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쓰레기량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청소하시는 분들 그 고충은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정확한 데이터나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걸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하수구 같은 데 버리게 되는 그런 담배꽁초 같은 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또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간접 비용이 또 늘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나서 쓰레기통을 없애든지 아니면 더 만들든지 보완하든지 이런 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김세현 씨께서 그 예산 문제 얘기를 하셨어요. 어찌됐든 설치하는데도 예산이 들고 처리하는데도 예산이 든다. 그런데 이제 자치구에서도 이 쓰레기통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들다 보니까 조금 난감한 기색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나종희 씨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쓰레기 유발자에게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불하게 하자 이런 주장인데요. 커피숍에 가서 제가 커피를 주문하면 묻지도 않고 무조건 그 플라스틱 용기에다 담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그잔에다 담아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머그잔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리고 앉아서 마시고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일회용 컵을 가지고 마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뭐 설거지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부터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겠고요. 사실 거리에 넘쳐나는 쓰레기들은 대부분 테이크아웃한 커피잔이나 네. 아니면 과자 봉지나 아니면 음료수 병 아니면 생수 병이거든요. 이걸 만들어낸 기업과 그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지불을 하게 해야지 이 전체 세금을 이용한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고 언제부턴가 테이크아웃 하는 것은 조금 싸게 지불했었잖아요. 근데 예. 그거와 상관없이 커피 가격이 동일하게 됐거든요. 이제는 상황을 바꿔서 안에서 머그잔으로 드시는 분들보다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는 분들에게 비용을 더 지불하게끔 해서 이걸 책임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들고 다니다가 먹고 나서 버릴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커피 회사에서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들고 다니다가 그 커피 집인 어디를 가나 있잖아요. 한 집 네네. 걸로 한 집마다 그 커피숍이 있는데요. 거기에 버릴 수 있도록 서로 서로 동조해서 쓰레기통을 네, 공유할 네, 수 네. 있게끔.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김세한 씨 어떻게 보시나요? 그 예산 쪽으로 저는 좀 접근을 하면 네, 그 꾸준히 이제 쓰레기통을 관리하게 되면 꾸준히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회성인 예산은 없어요. 어떤 걸 뭐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도 예산은 꾸준히 들어가는 것이고 관리 비용은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어디에 먼저 쓰느냐라는 그런 철학적인 의지의 문제지 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은 꾸준히 종량제 봉투를 사요. 네. 그럼 그거는 꾸준히 또 세금으로 거치고 또 꾸준히 예산으로 편성이 되니까 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쓰레기통을 또 무조건 늘리는 것만이 능사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쓰레기통을 늘리기에 앞서서 아까 나종희 씨도 유발자에게 그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부터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나종희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2008년 유럽연합은 매년 20억 톤에 달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침을 수정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여전히 최선의 방법이다. 네. 매각이나 매립이나 소각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완책으로 그래서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철저한 보상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8개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2007년 1월 1일부터 받지 않는 대신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했습니다. 네. 돼가지고 내려와서 입구에서 그거를 그람으로 달아서 그린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고 해요. 맞아요. 그린 포인트를 적립해서 그분들에게는 국립공원을 방문했을 때 주차권을 우선권을 주고요. 그리고 산에서 1박 2일 묵게 됐을 때 산장에서 묵을 수 있는 숙박권에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또 브라질 삼바 축제를 예로 들면 전 세계인들이 그 삼바 축제를 보러 몰려오는데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넘쳐나겠어요. 그렇겠죠. 게다가 술 마시고 춤추고 그런 행사인데요. 또 돌아가는 분들이 거의 뭐 음주운전도 많았고요. 쓰레기가 넘쳐났다고 해요. 그래서 브라질 정부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고심을 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뭐였냐면 캔을 들고 지하철로 타러 내려가면 개찰구에 캔을 집어넣고 그러면 표가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돌아가는 그 지하철 안에서 계속 축제와 함께 서로 춤을 추면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좋은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처벌에는 강력한 처벌에는 싱가포르 다들 가보셨죠? 그렇죠. 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싱가포르는 벌금으로 유명합니다. 도대체 어떤 게 벌금이 아닌 행동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담배는 얼마, 음료수를 들고 탔을 때는 얼마, 뭐 버렸을 때는 얼마 이렇게 벌금이 상당하거든요. 네.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쓰레기 유발자에게 그걸 네, 지불할 수 있게끔 상벌을 확실하게 그렇죠. 해달라. 이제는 말씀이시죠? 그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세한 씨, 네. 네. 너무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김세한 씨도 따끔하게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뭐 너무 따끔하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예.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 예전에는 그 포장을 줄이자라는 캠페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일회용 용기를 자제하자는 약간의 법적인 것까지 만들어졌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그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시는 소비자분들도 전에는 포장보다 내용물을 관심을 갖고 샀던 적이 제 기억에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다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없어져가지고 받으시는 분들이나 주시는 분들이나 포장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캠페인들이 다시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줄이지 않고서는 많이 쓰레기를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네. 또 경기가 어려워져서 소비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더 쓰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쓰레기통이 주제잖아요. 네. 쓰레기통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예. 분리수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리수거 하기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만 채우면 분리수거통이 다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리수거를 더 쉽고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포인트를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거 넣을 때 재미있게 이렇게 요즘 또 재미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 재미있게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교육적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을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솔직히 공무원들 바쁘잖아요. 아이디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 대상으로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쓰레기통을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는 게 더 일단은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정리를 네. 하면 과대 포장은 줄이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시민 공모 아이디어도 같이 창출을 해서 쓰레기통도 뭔가 시민들이 재미있게 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두 분 오늘 함께 그 쓰레기통 늘리냐 아니면 뭐 현행 유지하냐를 가지고서 두 분이서 얘기도 많이 하시고 따끔한 일침도 가하셨는데 나종희 씨 오늘 그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네네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리의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죠. 그리고 대형 쓰레기들인데요. 가전제품들과 같은 그런
대형 쓰레기가 아주 빠른 주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발견되고 있고요. 또 네. 지구 밖에서는 우주 쓰레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인들이, 외계인들이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러 올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기업은 제품을 계획된 노후화를 통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사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속아 넘어서 또 넘어가서 과잉 소비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눈뜬 소비자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가 물음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영화 월이가 생각납니다. 이 지구상에 인간은 떠나고 월이가 쓰레기를 네모나게 블럭으로 만들어서 탑을 쌓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곧 머지않은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 형태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비를 줄이고요.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입고 나온 이 옷 아름다운 가게에서 샀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저는 옷을 아름다운 가게에서 구입합니다. 여기에 출연할 때마다 입고 온 옷들이 대부분 아름다운 가게나 녹색 가게나 그리고 네. 구세군 가게에서 마련했는데요. 5,000원이나 10,000원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옷이 많다고 소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곳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경부에서 뭐 그 쓰레기 줄이기 홍보대사 같은 거 이제 만들 때 그때 한번 하시면 되겠어요. 하겠습니다. 저 나 종이. 알겠습니다. 김세환 씨. 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그 지구상에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쓰레기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고 기업에서도 그러고 활성화, 경제 활성화, 무슨 관광 활성화, 활성화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모순이죠. 활성화되는 곳에서는 당연히 그 부유물인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뭘 없애자, 쓰레기통을 없애자. 공무원들을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없애고 봐요. 저는 그렇게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들부터 좀 분리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쓰레기통에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